자, 이제 그 박스에 대한 것 중에서 이제 DIV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썼는데 그 옛날에는 다 DIV를 잡았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 보니까 야 이거 전체를 전부 다 뭘로 잡는다? 한 개의 나누어져 있는 공간으로 잡자. 나누어져 있는 공간 태그가 DIV 태그입니다. 디비전. 아시겠죠? 이렇게 파티션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잘라놓은 공간을 디비전이라고 얘기해요. 디비전. 이렇게 해서 DIV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비전 할 때 어디서 많이 보죠? 디바이드. 나누기 하다. 나누기 할 때 아시겠죠? 이걸 몇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도 이제 DIV입니다. 그 디바이드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 디바이드 전체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바이드 쪄 잡고 여기 있는 거 디바이드 두 개 잡고 여기도 전체 디바이드 잡고 여기도 디바이드 잡고 여기도 디바이드 잡고 여기 디바이드 잡아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다. 아, 요거 지금 합치면 되니까 이거 전체 DIV 태그가 다 DIV니까 얘가 뭘 의미하는지 뭘로 써야 되냐면 ID 같은 걸 써야 돼요. 이렇게 ID 클래스 ID 내비게이션 여기 해당되는 것을 ID로 써요. 그러니까 태그를 쓰면 태그로 구성을 하면 자 div인데요. div인데 한 가지고요. 지금 전체입니다. div id 이꼬르 수주고 이제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라고 해서 id라는 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 위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서 뭐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요 안에 속성을 읽지 않으면 이 위치에 있는 내용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태그로 만들어 놓은 거죠. 헤더 태그. 여기는 머리에 해당되는 태그야. 얘는 헤드에 대한 내용이야. 얘는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얘는 세션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태그를 시멘틱 태그라고 얘기를 해요. HTML5에서. 그러면 그 이전에 뭘로 전부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DIV를 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DIV로.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면 아직도 시멘틱 태그보다는 div 태그를 훨씬 많이 쓰고 있다. 아직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저희가 부트스트랩 3 그 이런 데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트스트랩에 이미지 같은 거 한 개 만들려고 그래요. 이 이미지.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스 이렇게 한 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갤러리 형식으로 밑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갤러리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거기 시멘틱 태그를 눈 씻고 찾아보세요. 있나? 있어요? 다 DIV죠? 다 DIV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이런 XXX 그죠? 이해되시죠? 지금도 그 저렇게 시멘틱 태그를 쓰는 게 좋겠다. 의미 전달해서 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DIV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부분 DIV로 해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굳이 적용을 시켜보려고, 예, 의미 전달을 시키기 위해서 굳이 적용을 시켜보려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긴 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는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시멘틱 태그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네, 안 하셔도 돼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거는 이제 전체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얘네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시는데 그게 그 HTML 보시면 뭐의 메뉴 중에서 뭐로 되어 있냐면 레이아웃이라는 걸로 이제 얘가 돼 있어요. 레이아웃. 그런데 레이아웃인데 얘가 이제 DIV로 전부 다 만드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샘플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쓰시고요. 보통 이제 여기 왼쪽 메뉴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왼쪽 메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CSS 잡거나 이럴 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그 다 돼 있는 거 보통 다 돼 있는 거라 하면 부트스트랩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테마스가 있어요. 테마 다 돼 있는 거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쓰려면 이런 레이아웃을 쓰려면 이걸 쓰세요. 트라이앵글 셀프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이게 나와요. 소스 긁으세요. 그래가지고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테마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간단한 자기소개하는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려면 밑에 소스 다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쭉쭉쭉 하시면 이것처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퍼니 회사 소개할 때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뭐 경영이나 차트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 표시하고 어디로 그 경영하는 거나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쓰려면 여기 밑에 소스가 다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 있으니까 걔네들 갖다 쓰시면 돼요. 쉽죠? 이거 외에도 템플릿이 엄청 많아요. 이거 외에도 지금 부트스트랩 테마스만 보여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뭐 밴드에 해당되는 건지 컴퍼니에 해당되는 것이든지 이런 거 이제 쭉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 소스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스프링을 배우실 때 스프링 책에 보시면 그 어드민 SB 어드민이라는 이제 그 템플릿이 있어요. 또 걔네들 무료 템플릿인데요. 걔네들 쓰면 또 이제 그냥 디자인이 그냥 돼요. 그래서 디자인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템플릿만 잘 찾으면 됩니다. 단 적용을 잘 시켜야 돼. 적용. 좀 본인이 적용시켜야지 선생님 해보고 선생님 안 돼요 이러면서 선생님 SOS 이러시면 안 되세요. 그런 거는 잘 안 봐드립니다. 코딩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봐드리지만 어마어마한 거 갖다 쓰면 제가 스터디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스터디부터. 저 공부부터 해야 돼. 공부부터. 그거 그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공부부터 해야 돼. 분석하고. 아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스터디는 본인 팀에서 하시고 저한테는 코딩 안 되고 이런 거 좀 물어. 데이터 잘 안 나와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아시죠? 물어보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DIV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이제 박스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HTML 파일 쓰시고요. 여기다 div 한 개 만들게요. div 엔터 치세요. 치시고요. 시메트릭 태그에 해당되는 걸 쓰셔도 되는데 그냥 div 한 개 만들어 볼게요. div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헤더입니다. 저기는 헤더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내용에 해당되는 body입니다. body입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에 대한 푸터를 사용하려고 해요. 푸터. 여기가 카피라이터 회사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게 언제부터 했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우리한테 있어서 여기 제공되는 모든 그 컨텐츠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우리한테 있어요. 뭐 이런 게 이제 카피라이트 써놓는 거죠.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저희가 그냥 DIV로 잡았어요. DIV로 잡았는데 여기 이제 그냥 요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F11 눌러서 써보면 헤더입니다, 바디입니다, 카피라이터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박스 DIV니까 박스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요. 아시겠죠? 구분 가세요? 구분 가신 분은 시력이 엄청 좋으신 건데. 예, 안 보여주거든요. 브라우저에서 안 보여주는데 보여준다는 얘기는 상상을 해서 야 이게 어떻게 잡혀있다 또는 이제 아주 내가 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스타일을 한 개 매기세요. 스타일 태그를 이제 스타일 한 개 매기시고요. 스타일 하시고요. 지금 태그가 무슨 태그? div 태그 뭘 만들면 돼요? 테두리 폴더 만드세요. 폴더 1px 쓰시고요. 솔리드 그 다음에 샵 쓰시고 약간 진하게 444 죽자 사자 만드세요. 444 됐죠? 예, div 이렇게 만들어서 예, 소스는 엄청 간단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테두리를 한 게 볼더로 1픽셀이고요. 솔리드고 샵 444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브라우저에 오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div가 얘 처음부터 맨 끝에까지 잡히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게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랑 섞이지 않게 사실은 한 줄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바디미드한테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헤드임에다가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카피라이트면 여기다 막 쓰면 되죠. 여기 한 줄, 두 줄을 막 이렇게 쓰셔서 카피라이트 부분도 한 줄, 두 줄 써도 되고 헤더도 한 줄, 두 줄 써도 돼요. 근데 헤더가 맨 위에 있는 거는 헤더 타이틀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집어넣을 거예요. 아시겠죠? 제 의도를 아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 엔터 칩니다. 그 div 안에 이거 한 줄인데 이거 헤더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그 div를 한 개 더 만들어요. 이렇게 div를 한 개 더 만들고 한 줄, 그 다음에 두 줄. 헤더입니다를 여기다 위에다 올릴게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메뉴 div를 한 개 더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메인 메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여기 헤더입니다 안에 헤더 안에 헤더가 있고 메인 메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생겨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부터 설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테이블과 다르게 div는 뭐 서로 섞일 수도 있고 서로 이제 이게 이렇게 뭔가가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쓰고 이제 만약에 이게 좁아지면 다음 줄로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부트스트랩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바디를 이렇게 자르려고 그래요. 좌우로 바디 그거 잘 보시면 이쪽에 헤더가 메뉴 헤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안에 줄을 두 줄을 만들었다. 이게 요 안에 헤더 한 개를 이렇게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죠.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를 담지는 않았어요. 따로따로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는 컨테이너 안 담았나? 예, 안 담았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안 담았고 전체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담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를 하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div 안에 지금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바디입니다를 이걸 이제 그 세로로 자르려고 그래. 세로로 자르려면은 이제 너비에 대한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실 때에 그 div를 바디입니다를 이제 앞에 서브 메뉴 같은 거 한 개 넣으려고 서브 메뉴 div를 한 개 잡고 그 다음에 div를 또 한 개 잡아요. 잡아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서브 메뉴를 잡을 거고요. 서버가 아니라 서브 메뉴를 잡을 거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데이터 표시가 되거든요. 데이터 표시. 실질적으로 바디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가 지금 이제 데이터를 표시할 거고요. 서브 메뉴 쪽에다가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 div 골라내기가 되게 힘들다, 그죠? 이해되시죠? 데이터를 그렇다고 서브 메뉴 이렇게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쓰는 거 아니어서 골라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서브 메뉴가 두 줄이 생겨요. 이렇게 두 줄이 생깁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서브 메뉴하고 데이터 표시하는 거하고 구별을 해내기 위해서 id라는 것을 보통 쓰게 돼요. id 클래스. id는 한 개만 있을 때는 한 개만 쓰시게 되고요. 서브 메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씩 쓰게 되는 거죠. 클래스나 id를 막 쓰게 돼요. 이제 저는 id를 보통 많이 쓰는데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데이터 표시하는 데이터 바디다. 바디인데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이터 바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기 시작하는 거죠.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뭔가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뭔가 잡아서 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CSS에다가 이제 ID를 썼으니까 ID를 쓸 때는 CSS로 선택할 때 샵을 써라. 샵 쓰시고요. 서브 메뉴 쓰는 거죠. 서브 메뉴가 잡히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위드 같은 거를 지정해서 쓰는 거죠. 위드 너비를 이런 얘기예요. 위드 너비를 한 200픽셀, 300픽셀 정도 잡을까요? 300px 잡아주시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 서브 메뉴 300px를 잡으시면 이쪽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서브 메뉴 300px 이렇게 잡혀요. 지금 얘가 좀 크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100이 여기 100% 요거예요. 서브 메뉴가 요만큼 잡히고 요건 비어진 채로 놔두고 데이터 표시되는 게 그 밑으로 그냥 떨어지죠.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 div 속성 때문에 그래요. div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서브 메뉴에 해당되는 것은 위드만 잡았어요. 서브 메뉴 위드 잡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샵을 쓰셔야 되고요. 서브 메뉴 id 썼고 이렇게 div에 해당되는 것, 서브 메뉴에 해당되는 것을 잡으신 다음에 나오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 DIV를 300px를 잡았다라고 하시면 300px 중에서 여기 요 밑에 있는 거랑은 줄을 구분하게 돼 있어요. 서브 메뉴하고 데이터 바디는 줄을 서로 구분하게 기본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브 메뉴 중에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에 뭐라고 이제 많이 나와요. 뭐라고 뭐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보실 거는 이제 그 여기 메뉴 중에서 이 다른 거랑 어우러지게 이제 뭔가를 써가지고 사용하셔서 써보실 때 쓰시는 것 중에서 이제 플로트라는 게 있습니다. 플로트 이런 게 있으시고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레프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플로트인데 얘를 이 객체에 대해서 지금 서브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 흘러가게 만드는데 왼쪽 편에 붙이게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왼쪽 편에 붙여서 만들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얘가 이제 왼쪽 편에 데이터 표시가 오른쪽 편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플로트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디자인 중에서 DIV 디자인 중에서 플로트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좌우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보자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얘네들은 플로트는 왼쪽에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라이트, 여기 지금 레프트로 써져 있는데 라이트도 붙일 수 있어요. 센터는 없습니다. 그 레프트, 플로트, 레프트, 라이트, 넌 하지 말자 상속 이게 있어요. 레프트하고 라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보시면 이쪽 그 W3 스쿨스의 레이아웃 여기 보시면 여기는 왼쪽에 붙였죠. 근데 어사이드는 오른쪽에 붙였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어떻게 붙이죠?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붙이자면 라이트로 한 거죠. 플로트 라이트 이해되시죠? 라이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잡고요. 여기를 먼저 잘라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라이트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DIV를 잡고 여기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개 있을 데이터 표시할 때마다 DIV를 한 개씩 잡아서 쓰고 여기 데이터 부분이다 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성을 실제적으로 할 때 이게 지금 여기 딱 무자르듯이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쓰시게 되고요. 그럼 이제 얘가 레프트로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흘러가게 돼. 레프트 흘러가서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 이 중에서 이제 그 메뉴 중에서 이렇게 요 맨 아래 카피라이터 부분은 좌우로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이런 게 그 데이터가 저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다음 줄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또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은 다시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아이디를 하나 쓰는 거죠. 아이디 이꼬로. 예,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는요. 지금 현재 그 푸터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푸터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데이터는 아이디를 바디로 쓰면 되겠죠. 아이디 이꼬로 여기가 바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헤더인데 아이디 이꼬로 여기가 헤더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걸 헤더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이디를 뭐 로고나 아이디 이꼬로 뭐 헤더 로고 그 헤더인데 뭐 그 적당하게 쓰시면 돼요. 헤더인데 헤더 로고에 해당이 된다. 로고 같은 걸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내비게이션이죠. 아이디 이꼬로 내비게이션. 그 주 메뉴가 들어가 있는 주로 NAV 이거 쓰시고요. 이거 띄어쓰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세요. 보기가 이제 좀 그러면은 붙이셔도 되고 띄어쓰기를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이꼴 전으로 띄어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적당하게 되실 것 같으시고요. 여기 카피라이트 푸터 바디 쓸 때는 요 위에서 뭘 갈라치기라든 뭐라든지 간에 나는 새로운 줄을 시작할 거야 라고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샵 쓰시고 지금 바디하고요. 이렇게 안 하시면 막 겹치게 되니까 바디 콤마 이제 푸터에 해당되는 것은 중간에 갈랐고, 근데 요건 푸터는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샵이 아이디입니다. 아이디의 푸터입니다. 푸터는 태그도 푸터가 있어요. 태그에도 헤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샵을 안 쓰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는데 클리어
클리어라는 그 속성이 있어요. 클리어 안에 양쪽 다 지금 왼쪽을 클리어해서 왼쪽 부분이랑 겹치지 않게 할 건지 오른쪽이랑 겹치지 않을 건지 정을 할 수 있는데 양쪽 다를 보스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도 겹치지 않고 오른쪽에도 겹치지 않고 이해되시겠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겹치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속성을 지정해서 사용을 해서 써주시면 여기다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뭐 이렇게 또 아까랑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똑같은데 이게 데이터가 이제 점점 늘어나거나 하시면 이제 데이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고요. 요 부분이 지금 커지는 거죠. 요 부분 데이터 표시 부분이 서브 메뉴나 데이터 표시 부분이 커지고요. 카피라이트나 이제 헤더는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 이제 데이터 표시하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데이터가 div 자체는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보장을 하지는 않아요. 데이터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자리를 전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는 않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거 맞추려면 되게 힘들어요. 막 여백 주고 막 이렇게 별 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억지로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보시면 뭐가 있냐면 부트스트랩의 맨 처음에 이제 그 베이지,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줄칸 맞춰주는 거. 얘는 아무 생각 없이 맞춰줍니다. 얘는. 그러니까 요게 쓸 때에 로우를 한 개씩 만들어줘요. 얘가 로우고요. 로우. 칸을 이렇게 12칸으로 쪼개서 1, 2, 3, 4, 5, 7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고 보시면 총 전부 다 쓰려면 12칸 총 쓰시려면 12칸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12로 써주면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 자르려면 6으로 더해서 이거 전부 다 더해서 12 만드시면 돼요. 12 이해되시죠? 그럼 얘네들은 겹치지도 않고 서로 분리돼서 잘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리드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드를 많이 써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줄 나누자 여기 보시면 로우 한 줄 만들고요. 컬럼을 이렇게 쓰시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 두 개를 이제 균등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디자인에서 쓸 때 이렇게 4 더하면 몇이죠? 12 만들면 요 데이터들을 여기 있는 데이터를 3등분해서 이 한 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3등분해서 딱 쓰게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3등분해서 4등분 하자 그러면 3이라고 쓰시면 되죠. 3 이 중간에 칼럼이란 뜻이 칸이란 뜻이잖아요. 한 개의 줄에 하나 둘 세 칸을 만들고 SM이나 이거는 해상도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여기 해상도가 나와 있어요. 폰 XX 핸드폰이면 XX 태블릿은 SM 그 보편적으로 랩탑이면 MD 그냥 MD로 무조건 다 하셔도 돼요. MD 중간에 픽셀이 여기 있죠. 너비에 해당되는 거 이 정도 해당으로 자르니까 근데 이거를 꼭 안 지켰다고 해서 이게 균등하게 안 잘라지느냐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좁아들면 이게 한 개씩 보여요. 이렇게 한 개씩 보여주는 시점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제가 한 줄로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줄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 너비보다 좁아지면 한 개씩 보여요. 이렇게 이런 것을 반응형 앱이라고 해요. 반응형 앱. 데이터를 너무 넓게 보여야 되는데 그럼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봐야 되는데 핸드폰은 좁아요. 근데 핸드폰에 좁게 많은 걸 보려고 그러면 이게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될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조그맣게 되면 이렇게 세 줄로 만들어라. 세 줄로. 이런 걸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반응형 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꼭 안 지켜졌다고 해서 이제 지멋대로 막 이렇게 난잡하게 되지는 않아요. 보통 경우는 MD나 SM을 사용하시면 돼요. SM 정도 사용해서 아시겠죠? 사용해서 해보시면 이제 적당하게 반응협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칸 쓰실 때 이런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제 겹치지 않게 데이터들이 겹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다. 이 겹치면 어떻게 만들어요? 여백을 주는 거죠. 이 겹치는 걸 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백을 줘가지고 막 띄고 이런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 div 썼죠? div 써가지고
이게 시멘트 태그라 그러면서 이게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건 안 쓰고 전부 다 DIV를 다 썼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쓰다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컨테이너 같은 걸 한 개, 너무 넓으니까 컨테이너 같은 걸 한 개 만들게 돼요. ID 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트럭으로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기 위해서 쓰는 거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이제 슬래시 DIV 이제 컨테이너 만들어 두시고요. 컨테이너에 해당되는 것은 샵 컨테이너 T자 어디 갔냐? 컨테이너에 해당되는 것을 전체 너비를 대충 잡아요. 전체 위드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너비에 해당되는 것은 1000픽셀이니까 900px 정도 잡을게요. 900px 이렇게 잡아서 사용을 하자. 잡으시고요. 되시겠죠? 얘네들 가우드 정렬을 하면 마진 같은 것도 잡겠죠? 마진. 가우드 정렬은 0, 오토라고 쓰면 가우드 정렬이 된다. 되셨나요?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이제 900픽셀. 전체는 900픽셀이고요. 데이터 전원 표시할 때 900픽셀만 쓸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서브 메뉴가 좀 길어졌어요. 그죠? 서브 메뉴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이해되시겠죠? 얘가 부분창으로 해서 창이 줄더라도 이게 900은 유지해요. 이렇게. 그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 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줄었다 하게 되고요. 요게 지금 제가 만든 요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 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요게 지금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면서 부분창으로 됐는데, 요걸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이렇게 그 사이즈는 유지를 하면서요. 부트스랩에서 그리고 더 줄여들면 이렇게 두 칸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얘가 한 개, 두 개에서 옆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줄어들면 이게 두 개로 보이는 거. 어느 정도 위드가 되면 두 개로 됐던 게 한 개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보이게 되면서 데이터는 잘 보이게 해줍니다. 이런 걸 반응력 웹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반응력 웹도 하고 여기 지금 요거 날라갔어요. 요거. 이게 너무 넓어지는 바람에 요게 날라갔어요. 이 정도 되면은 얘 메뉴를 줄여놔야 되는데 한 줄로 지금 여기 이렇게 줄여놔야 돼요. 이렇게. 줄여놓은 걸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해상도와 지금 타이틀에 대한 해상도를 안 맞춰놓은 거죠 제가. 이 중간 어디쯤에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춰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저희가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표준화 시켜놓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쓰시면 되겠고, 얘를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잘 보시면서 그냥 박스 투 박스를 해서 박스 재놓는 것처럼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링크 잘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DIV를 쓰실 때 이쪽에 여기 DIV는 볼도 같은 걸 썼는데 DIV의 너비를 지정할 수 있다. 위드 너비고요. 플로트라고 쓴 거는 얘 해당되는 것은 이제 원래는 맨 왼쪽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div 플로트라고 써 있으면 얘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박스를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할 것이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스를 만들었는데 박스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놓자. 라이트라 쓰면은 오른쪽에 놓자. 아시겠죠? 아니면은 아무것도 놓지 말자. 그러면 전체 줄을 한 줄 전부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의 위치, 놓여질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클리어를 시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박스와의 겹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클리어 보스 하시면 양쪽이랑 왼쪽도 겹치면 안 되고 오른쪽도 겹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레프트로만 하면 오른쪽은 겹쳐도 되는데 왼쪽은 겹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박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위드는 아실 거고 마진은 가운데 정렬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할 때 마진. 그래서 박스에 해당하는 테이블이나 이런 박스에 해당하는 것을 박스의 가운데 정렬을 할 때는 보통의 경우는 높이를 이제 지정을 하셔도 돼요. 마진 중에서 이제 0이라고 썼는데 0 말고요. 저는 이제 50px를 쓰고 싶어요. 50px 써보시면 되죠. 50px 써보시고 그 다음에 좌우는 오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시면 새로운 고침할게요. 그럼 위아래가 50px 되고 좌우는 오토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 같은 거만 달러 로그인인데 너무 위에 붙어 있으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좀 넣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위에를 150 픽셀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사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값을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을 안 하고 가운데 정렬만 시킬 때는 그냥 0. 보통 구글링 하면 다 0으로 나와요. 0으로 나오지만 얘가 왜 0으로 써야 되는지는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위아래 여백입니다. 위아래 여백. 위아래 여백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고 또는 0으로 해서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0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CSS와 HTML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CSS로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는 없으니까 부트스트랩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요. 클래스에서 부트스트랩 저는 부트스트랩 엄청 씁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나 동작 같은 것도 이제 좀 이렇게 저희가 코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jQuery를 이용해서 동작의 표준화는 jQuery로 해결을 하고 그 화면의 디자인의 표준화는 부트스트랩으로 해결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해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진도는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